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염기 공부를 했죠. 그러면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숙제를 대부분 잘 하셨는데요. 여기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8번 문제. 8번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번 문제 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네, 표는 HCl, 염산이죠. 염산 5mm에 NaOH 5mm를 혼합한 용액 1과 용액 1에 다시 NaOH 5mm를 추가로 혼합한 용액 2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와 단위 부피랑 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도 그 지금 표를 보니까 1번 용액과 2번 용액이 나와 있고 A, B, C, D 이온이 나와 있네. 이들이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온들의 종류죠. 이 A, B, C, D가 지금 뭐냐면 이온들의 종류다. 그럼 어떤 이온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어떤 이온인지만 찾으면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일단 이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염산에 먼저 여기 염산 HCl 염산 몇 미리? 네, 5mm에 NaOH 5mm를 혼합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NaOH 5mm를 혼합을 했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몇 번 용액이냐면 이게 1번 용액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번 용액에 있을 수 있는 총 이온의 개수는 4개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누구? H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여기서 들어온 누구? Na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OH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더 누구를 NaOH를 추가로 몇 미리 5mm를 더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처음에 섞은 5mm, 5mm 섞은 건 1번 용액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요걸 다 섞은 게 몇 번 용액이다? 2번 용액이라는 뜻입니다. 네, 좀 내용이 어렵죠, 여러분들? 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염산 수용액에다가 HCl이라고 하는 이 염산 수용액에다가 NaOH를 넣을 때 각각의 이온수의 변화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온수가 어떻게 변한다라고 했냐면 먼저 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있었을 텐데 이 H 플러스가 처음에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NaOH가 들어오면서 중화 반응을 통해서 H 플러스는 감소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H 플러스하고 개수가 똑같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들어오는 NaOH의 양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 이온은 들어오면서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계속 쭉 증가하는 게 누구다? Na 플러스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요. 처음에는 들어오지만 H 플러스 있었던 OH 마이너스가 들어오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H 플러스와 반응을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다가 중화점 이후로는 이제 OH 마이너스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게 바로 중화 반응에서 이 이온수의 변화인데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1번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시면 여기 1번 용액은 어디다가 넣은 거냐면 요 HCl이라고 하는 수용액에 넣었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이온들은 뭐였을까요? 바로 처음에 있었던 이온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었겠죠. 처음엔 누가 있었다? 여기 안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NaOH가 들어오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건 누가 변하지 않죠? Cl-는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하겠죠. 그다음에 이 H+라는 거는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개수가 감소하겠죠. 왜냐면 이 OH-가 들어오면서 H+와 반응하면서 H+의 개수가 감소하겠죠.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 Na+라고 하는 이온은 들어오면서 계속 어떨까요? 개수가 증가하겠죠. OH-는 처음에는 없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증가할 수 있는 물질이 OH-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유출을 한 다음에, 네,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화 반응 H 플러스 HCl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왔을 때 이온수의 변화를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염산에다가 NaOH 수산화나트륨을 지금 첨가하는 반응인데 두 번 나눠서 첨가한 거죠. 네. 5mm 첨가했고 그다음에 5mm를 더 첨가한 반응이거든요. 그때 지금 이온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것을 이제 표로 볼 거예요. 자, 표로 봤을 때 우리가 이 1번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염산 HCl 5mm에 수산화나트륨 5mm를 같이 섞은 거예요. 자, 요 2번 실험은 뭐냐면 염산 5mm에 수산화트륨 5mm 섞어 있는 거 플러스 5mm 더 섞었으니까 얘는 10mm 섞은 거와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처음 거는 5mm 섞은 거라면 두 번째는 여기다가 NaOH를 5mm를 더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HCl 5mm에 NaOH 10mm를 섞은 거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이제 이온들을 볼 건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도대체 뭐냐. 네. 부피당 이온수라는 거예요. 그냥 이온수가 아니라 전체 그 용액의 부피당 이온수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1번 수용액은 합쳐서 총 몇 밀리였냐면 용액이 부피가 10ml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용액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15ml죠. 그러면 부피가 몇 배 증가한 겁니까? 2분의 3배 증가했네요. 수용액의 부피가 2분의 3배가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수가 똑같다고 하면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그 이온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될까요? 부피가 2분의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온수에다가 거꾸로 3분의 2를 해줘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온의 개수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C 이온을 볼게요. 지금 C 같은 경우는 1번 수용액에 9개가 있었고 2번 수용액에 6개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온의 개수가 아니라 부피당 이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6N이라고 하는 건요. 이 6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죠. 2분의 3배.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3분의 부피가 2분의 3배가 됐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요 9N에다가 3분의 2를 해주면 얼마가 되죠? 6N이 되잖아요. 그럼 이 6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헷갈리겠다. 거꾸로 말하면 얘가 부피가 2분의 3이 됐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부피를 곱해버릴게요.
결과에다 곱해버리는 게 여러분 좀 편하려나? 결과에다 곱해버릴게요. 자, 지금 이 6n이라는 거가 개수였다면 두 번째 용액에 있는 개수였다면 얘가 사실은 부피가 2분의 3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얼마냐면 여기 3이고 결국에는 9n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그 얘기 뭐냐? 부피가 1.5배, 2분의 3배가 되었을 때 6n이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C는. C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처음 이걸 3년기 중화반응을 접한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용액, 1번 용액에 9개의 이온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얘는 10ml에 9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부피가 15ml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9개가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피당 이온수는 얘는 15ml에 9개면 얘는 이걸 6n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10ml에는 6n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9n이라는 것이 6n으로 표현됐지만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6n이라는 건 개수가 똑같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 C라는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 이온이다라는 겁니다. 부피가 2분의 3이 됐기 때문에 6n으로 묽어진 거예요. 얘가 묽어진 효과랑 마찬가지란 거죠. 묽혀진 효과. 그래서 9n에서 6n으로 갔을 때 묽혀진 효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정한 숫자라는 거죠. 6n에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어차피 9n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수가 있는 거다. 부피당 이온수는 같다. 이걸 왜 하겠어요? 이 네 가지 이온을 찾는 거예요. 뭐 중에? 우리가 지금 이온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넷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누가 얘 네 개 중에 하나인지를 찾을 건데 계속해서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된 건 누구겠습니까? 처음에 염산 소용액에 들어있던 Cl 마이너스 이온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Cl 마이너스 이온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일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C는 Cl 마이너스 이온이다라는 걸 찾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A를 보시면 A는 여기 3n이 있었어요. 3n이 있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와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되려면 2분의 3배를 해줘가지고 2분의 9개가 돼야 돼요. 아니, 3분의 2배지, 얘는 거꾸로 하니까. 3분의 2배를 하면 얘는 여길 2n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n이 아니라 지금 없잖아요. 0이라고 표현됐단 말이야. 2n이 아니라 지금 0으로 표현됐죠. 0이라는 건 얘 뭐냐면 A는 어떻게 된 것이다? 사라졌다는 거죠. 있던 것이 사라졌다? 그럼 A는 누구다? H 플러스다. NaOH가 들어와서 사라진 H 플러스가 바로 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처음에 1번 수용액에서는 없었대요. 분명히 D는 그렇다면 B하고 같이 들어온 물질일 거예요. 같이 들어왔는데 없었다? 이거는 D는 뭐다? 같이 들어온 OH-인데 반응해서 다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B는 누구다? 같이 들어온 Na 플러스라는 거예요. 요거를 얘는 지금 없어진 결과인데 없어지기 전으로 다시 한번 돌리면 어떻게 되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수용액과 두 번째 수용액을 따질 때 이 첫 번째 수용액은 염산 5ml와 NaOH 5ml를 지금 섞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수용액은 염산 5ml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NaOH 5ml 더 섞었으니까 10ml 섞은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랬을 때 H 플러스 Na 플러스 H 플러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9개씩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NA가 지금 여기 6개, 6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A가 6개 들어오고 OH도 같이 6개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 1대 1로 같이 들어오잖아요, 얘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H 9개 중에서 6개가 OH 6개와 반응해서 H가 3개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3, 6, 9, 0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3, 6, 9, 0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Cl은 어떻게 된 겁니까? HCl은 지금 여기 5mm에 HCl이 지금 몇 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9개의 HCl 분자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이고, NaOH가 들어온 5mm 속에는 똑같이 NaOH 부피는 똑같지만 NaOH는 6개가 들어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의 비가 같은 5mm 속에 들어있는 농도의 비가 9대 6, 농도의 비가 3대 2짜리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NaOH를 넣어주니, 한 번 더 똑같이 5mm 짜리를 넣어주니 NaOH는 또 몇 개가 들어오겠어요? 6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6개가 들어오면 여기 NaOH는 6개 더 들어왔으니까 12개, 12개 없어지기 전이라고 따지면요. 그러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9개, 9개였을 거라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H 플러스 9개가 다 사라지면서 OH 마이너스 3개만 남는 겁니다. 그쵸? 그럼 실제 개수는 이래요. 실제 개수는 이런데 부피가 2분의 3으로 증가했으니까 얘들을 여기다가 3분의 2배를 해주게 되면은 3분의 2를 곱해보세요. 그럼 3, 4, 12, 4, 2, 8. 얘가 8N이 되는 것이고 얘는 6N이 되는 것이고 얘는 2N이 되는 거죠. 부피당 이온수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온수는 12, 9, 3이겠지만 부피당 이온수를 하면은 3분의 1을 곱해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8개, 6개, 2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묽어지는 효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가에 들어갈 거는 8N이 되는 것이고 나에 들어갈 거는 2N이 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에게 좀 까다로운 문제. 많이 이걸 접하다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기억 B와 C는 누구냐? 나트륨 플러스였고 Cl 마이너스였으니까 반응하지 않은 구경꾼 이온 맞고요. 가와 나의 합은 가는 8N이고 나는 2N이니까 10N 맞고, 농도의 비는 3대 2 방금 했던 것처럼 맞고, 그래서 이렇게 5번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 HCl 염산과 수산화팀의 중화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이온수의 비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한 다음에 표에서 부피당 이온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부피가 전체 10mm에서 15mm로 바뀌었을 때는 그 묽어진 효과가 있으니까 15mm로 바뀐 그 이온수에다가 2분의 3배를 해주면 원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이제 산화 환원 반응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요 세 가지 안에 포함이 돼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학 반응은 웬만하면 이 세 가지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 이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은이온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반응하면 AgCl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고체로 앙금 만들어지죠. 이런 걸 앙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만나서 고체로 굳어지는 반응. 이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과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했던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뭐였냐면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였죠? 물로 중화가 되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앙금 생성 반응 아니면 중화 반응 요 두 가지. 근데 요런 반응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반응이 한 5%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어떤 반응이냐? 오늘 이야기할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것이고 요 산화 환원 반응을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다. 네, 처음에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어떤 뜻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말이 나왔냐면요. 산소를 얻는다. 그래서 산소화된다. 요게 산화라는 게 사실은 산소화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됐어요. 그러면 탄소는 CO2가 될 때 이 탄소가 바로 산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CO2가 되면서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환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되돌린다. 되돌린다는 건 산소를 다시 잃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서로 반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산화 환원을 처음에 개념 잡을 때는 산소를 가지고도 우리가 산화 환원을 이야기하는데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그리고 이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왜 동시에 일어나냐면 한 놈이 산소를 얻으면 다른 한 놈은 산소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예시를 보게 되면은 CuO라는 산화 구리가 탄소라는 C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CuO는 탄소한테 O를 줘요. 주면서 본인은 Cu, 구리 금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 구리가 버린 산소를 탄소가 먹죠? 산소 주세요. 먹었어요?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CO는 산소를 잃었고 C는 산소를 얻었죠. 그래서 CO는 잃었으니까 이거를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C는 산소를 얻었죠. 이런 걸 산화됐다.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정의한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이 산화 환원 반응인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산소를 얻고 잃는 것은 결국에 더 확장된 범위로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일 수 있겠다. 산소가 없어도 산소를 잃고 얻는 것은 결국에 전자 이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여기를 보시게 되면 CuO는 이온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Cu라고 하는 화합물의 이온 결합의 전하량은 플러스 2고 요 산소의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왜냐하면 우리 옥텟 배웠죠. 옥텟. 산소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 있었잖아요. 그럼 산소가 여기 있잖아요. 몇 쪽? 16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 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산소는 누구처럼? 여기 있는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몇 개? 8개.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죠.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소가 E 마이너스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산소가 E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구리는 E 플러스였고 산소는 E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리가 E 플러스였던 구리가 구리 금속이 되면 구리 금속은 전하량이 없는 거죠. 0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온이 아닙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리 E 플러스가 구리 E 플러스 전하량을 가진 것이 0으로 되려면 얘는 플러스 2에서 전자를 지금 두 개를 받아야
두 개의 전자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Cu가 2 플러스였어요. 2 플러스 짜리가 Cu 금속으로 갔다는 건 두 개의 전자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탄소 같은 경우에는 0 에서 산소를 만나서 전자를 잃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구리는 전자를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산소를 잃고 얻는 것은 전자를 잃고 얻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어요. 이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 산소보다는 전자 이동으로 좀 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전자 이동으로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산화라는 건 뭐냐면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반대입니다. 산소를 잃고 얻는 것과 전자를 잃고 얻는 것은 서로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였잖아요.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였다면 전자는 잃는 게 산화예요.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었다면 전자는 얻는 게 환원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산화와 환원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두 번째, 전자는 전자는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정의한다고요. 이런 걸 산화라고 한다. 이런 걸 환원이라고 한다. 산화와 환원은 서로 반대인데 동시에 항상 일어난다. 왜냐? 산소를 얻는 애가 있으면 잃는 애가 있는 것이고, 전자를 잃는 애가 있으면 전자를 얻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산화의 반대가 환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산소를 얻는 거, 그다음에 전자를 잃는 것이 바로 산화 반응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 한번 해 보면, 구리가 산소와 결합을 해 가지고 CuO가 됐다? 그러면 이 구리는 산소를 얻었잖아요. 뭐가 된 것이다? 산화가 된 거예요. 네. 똑같은 반응인데요. 자, 구리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CuO가 됐어요. 자, 그러면 구리는 지금 여기서 전하량은 0 이에요. 원소이기 때문에 전하량은 없어요. 근데 CuO 이온 결합이 되면서 2 플러스 이온이 된 거예요. 그럼 2 플러스라는 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Cu가 CuO가 되면서 얘는 전자를 잃었죠?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산화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산화인데 산소로 설명하느냐 전자로 설명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네. 위에서는 산소를 얻은 것으로 설명을 했고, 아래에서는 전자를 잃은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 전자를 잃는 것도 산화. 그러니까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한다. 그것의 반대를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한다. 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 교과서 문제 였습니다. 59쪽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이 있거든요. 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아연 금속을 구리 수용액에 넣는다. CuSO4라는 건 구리 수용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 있냐면
구리 2 플러스 이온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아연이 여기서 녹아 나와요. 구리가 있으면 여기서 아연이 자기가 녹아 나와요. 녹아 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연은 전자 두 개를 내어 놓습니다. 자, 그럼 아연은 전자를 잃은 거죠, 얘가. 그럼 아연은 뭐가 된 거죠? 전자를 잃었다, 산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잃은 전자를 헤엄치고 있던 누가, 구리 이온이 잃은 전자를, 얘가 내놓은 전자 있죠? 전자 두 개를 낼름 갖다가 먹어, 지가. 자기가 먹으면서 뭐가 되냐면 구리 금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Cu2 플러스라는 애는 전자를 얻은 거죠. 그럼 뭐가 된 거냐면 환원이 된 거예요. 요 반응을 같이 한 번에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연이 구리 이온이 있던 곳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녹아 나오고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금속이 되었다라고 한 번에 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이때 아연은 뭐가 된 거냐면, 아연 금속이 이온으로 녹아 나왔다, 전자를 잃었다, 뭐가 되었다, 산화된 것이고요. 구리는 이 구리 이온이 구리 금속으로 다시 바뀌었다. 전자를 받은 거죠. 두 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연은 뭐를, 전자를 어떻게 한 거죠? 잃어서 산화가 된 것이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한 거죠? 얻어서 환원이 된 것이죠. 전자를 내어준 녀석이 있고 받은 녀석이 있어요. 산화 환원이 됐고, 산화된 놈이 있으면 환원된 놈이 있는 것이고, 이 산화 환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다.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것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이름 없는 노트북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방금 했던 내용을, 기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연 금속을 넣을 거예요. 어디다가? 자, 아연 금속을 넣었어요. 어디다가 넣냐면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넣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연이 녹아 나옵니다, 물속으로. 그러면서 녹아 나오면서 아연이 전자 두 개를 잃고 나와줘. 그 잃은 전자는 여기 아연판에 붙어 있어요. 그럼 구리가 요 아연이 내놓은 전자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구리 금속으로 달라붙습니다. 자, 요걸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연은 녹아 나왔어요, 2 플러스로. 그러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 놨습니다. 구리 이온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구리가 되었어요, 이거예요. 자, 이 두 식을 합한 식은요, 이렇게 위아래 더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더해주면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 오른쪽에 있는 전자와 왼쪽에 있는 전자 사라지고 그 두 개 위아래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연이 구리 이온을 만났어요. 아연이 구리 이온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가 됐어요.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가 됐어요. 이때 위에 아연은 뭐가 된 것이다? 전자를 잃었으니 산화가 된 것이다. 구리는 뭐가 된 것이다? 전자를 얻었으니 환원이 된 것이다. 이때 아래는 전체 반응식이다. 이 전체 반응식에서 산화된 녀석 아연이었고 환원된 녀석은 구리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아연이 구리를 만나서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 금속이 되었죠. 자, 이때 요 아연은 방금 전자를 어떻게 해? 잃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구리는 전자를 얻었다. 그래서 뭐가 된 것이다? 환원된 것이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산화된 놈이 누구냐. 산화된 것을 쓰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연을 써 주는 겁니다. 그럼 환원된 것은 누구냐 그러면 이때는 구리 이온을 써 주는 겁니다. Cu2+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산화제가 있고 환원제가 있어요. 산화제, 환원제. 여러분들 소화제가 뭡니까? 소화제.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이잖아요. 소화를 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소화제인데 산화제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산화시켜주는 물질. 그러니까 상대방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니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환원된 물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제는 누구냐면 내가 환원됐기 때문에 상대방을 산화시킨 물질을 써 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 반응식에서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Cu2+가 되는 거죠. 즉 내가 환원됐으면 나는 상대방을 산화시킨 산화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산화됐으면 나는 상대방을 환원시킨 환원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교재에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2쪽에 6번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음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각각 써라 그랬어요. 자, 산화제는 나는 뭐가 된 거? 나는 환원된 거예요. 그죠? 상대방을 산화시킨 거죠. 자, 환원제는 뭐예요? 나는 산화된 거. 그래서 상대방을 환원시킨 거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제를 쓰라는 얘기는 환원된 걸 찾으라는 것이고 환원제를 쓰라는 건 내가 산화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반응 보겠습니다. 아연이 있었죠? 아연이 지금 여기 아연이 ZnSO4가 됐다는 얘기는 요 SO4가 E 마이너스 이온이잖아요. 황산 이온. 그러면 아연은 무슨 이온이죠? 둘이 만나서 중성이 돼야 되니까 E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연은 요렇게 가면서 E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은 거잖아요. 전자를 잃었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산화된 거죠. 산화됐으면 나는 상대방을 환원시켰으니까 난 누구다? 환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연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환원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수소를 보게 되면 SO4하고 있을 때는 SO4가 E-였기 때문에 수소가 1+였거든요. 플러스 1짜리 이온이었는데 H2로 되면서 요 수소는 전자를 얻게 된 거죠. 플러스에서 0이 됐으니까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 건데 상대방을 산화시켰으니 산화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산화제는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물질. 고로 나는 환원된 거. 환원제는 상대방을 환원시킨 물질. 나는 산화된 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함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방금도 여러분 지금 해 봐서 알겠지만 요 산화환원이 어렵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요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매번 누가 전자를 잃었지? 누가 전자를 얻었지?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산화의 정의는 전자, 이걸 전자라고 할게요. 일렉트론.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는 건 알겠단 말이야.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산화환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을까? 라고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도입한 숫자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산화수라는 거예요. 요 산화수를 이해하면은 산화환원이 굉장히 쉽게 된다. 어. 왜 그러냐면 이 산화수라는 거는 가상의 전하량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NA가 Na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가 이런 거 한눈에 딱 보이죠. 그럼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왜요? 얘가 0 에서 플러스 1로 전하량이 갔으니까 전자를 잃은 거잖아요. 이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만약에 Cl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네, 반대로. Cl이 Cl 마이너스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거잖아요. 왜요? 0 에서 전하량이 0 에서 뭐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다? 환원이다. 이렇게 어떤 전하량이 눈에 딱 보이면 전하량이 눈에 딱 보이면은 이 전하량의 변화를 가지고 쉽게 산화인지 환원인지 쉽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모든 원소에다가 그렇다면 모든 원소에다가 이렇게 전하량을 붙여주면은 쉽게 우리가 산화인지 환원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전하량 붙여주자. 그렇게 해서 붙여준 전하량이 산화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산화수를 붙이세요라고 하고 NaCl이다 그러면 이건 쉬워요. 그쵸?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그래 나트륨 너는 산화수 플러스 1이야. Cl은 산화수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전화량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Na2O야. 그러면 나트륨은 1 플러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산소는 여기 Na가 2개 붙었으니까 산소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우리가 이온식을 알고 있으면 이 전하량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요. 이 전하량이 곧 그냥 그들의 산화수가 된다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온 결합이 아닌 애들도 숫자를 정해 줘야지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F 같은 애들은 그럼 산화수가 뭡니까? 요 H의 산화수와 F의 산화수는 그러면 얘네들 뭘로 정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가 NaCl을 썼을 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트륨과 Cl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트륨의 이 마지막 껍질 전자가 나트륨은 하나고 염소는 전자가 7개란 말이죠.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트륨은 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데 마침 염소가 받고 싶어 하니까 요걸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잃어버려서 얘는 플러스가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Cl이 전자를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전기 음성도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두 원자가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공유 결합을 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전자쌍을 잡았어. 잡았을 때 이 전자쌍을 좀 더 세게 잡아당기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기율표 상에서 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녀석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플루오린.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전기 음성도 값은 커진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NaCl이 전기 음성도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나트륨은 여기 왼쪽에 있고 Cl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Cl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보니까 너무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NaCl이면은 Cl이 전자를 세게 전기 음성도가 커서 세게 잘 가져가니까 Cl이 마이너스 Na가 플러스가 된 것뿐이지 모든 공유 결합도 그러면 이렇게 공유 결합된 전자를 예를 들어서 HF다. HF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누가 크다? F가 무조건 1등으로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유 결합되어 있는 전자쌍을 손잡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위해서 그냥 전기 음수가 큰 애가 완전히 가져간 걸로 가정을 하자.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하나 뺏겼으니 플러스 1이 되고 플로리는 전자를 하나 가져갈 테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수소걸 하나 가져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쓸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산화수로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산화수를 가상의 전하량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를 전하량하고 비슷하게 두는데 이온 결합이 아닌 경우에도 전하량처럼 다룰 수 있게 하자.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아예 가져간 걸로 하자. 그러면 가상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지 않아? 그럼 그거를 산화수라고 하자라고 정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해 놓으면 방금 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해 놓으면 뭐가 편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H2가 있었는데 얘가 F2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HF가 됐어요. 두 개 HF가 되겠지. 자, 이 반응도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수소들은 H2라는 것은 이렇게 HH가 결합하고 있고, F2라는 것은 FF가 결합을 하고 있고, 이 둘이 반응을 해서 여기가 쪼개져 가지고 H 하나 F 하나 이렇게 H 하나 F 하나 이렇게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 서로 전자를 뺏어가는 힘이 동등하니까 얘들은 산화수가 얼마냐면 0이 되겠죠. 플루오린도 산화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들은 산화수가 전부 0입니다. 그런데 HF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F가 전자를 아예 가져간 걸로 가정을 하니까 F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소는 0에서 플러스 1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플루오린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 그쵸? 플루오린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러면 수소는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너 산화됐구나. 플루오린은 전자를 얻었잖아요. 너 환원됐구나. 이렇게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상의 전하량을 구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뭘로 산화하는을 본 거죠? 산화수의 변화를 가지고 산화하는을 본 거예요. 자, 산화수의 변화를 봤더니 어때요? 산화라고 하는 건 방금 수소가 H2가 지금 HF가 된 것처럼 0에서 플러스 1로 된 것처럼 산화수가 지금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산화수가 증가하면은 그걸 산화라고 보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원소들의 산화수만 정해줄 수 있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산화수가 증가하면 그걸 산화로 봐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반대로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면은 환원으로 봐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NaCl이 됩니다. 이 반응도 산화 환원 반응인데요. 산화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화학 반응식 맞춰보면 여기 나트륨, 여기 Cl2잖아요. 그럼 여기 Cl2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2를 써주고, 그죠? 그 나트륨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 어쨌든 이래요. 자, 요렇게까지 써져 있다, 만약에.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들의 뭘 정해라? 산화수를 찾는 일이죠. 산화수만 찾고 나서 그 산화수가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걔는 뭐가 된 거다? 산화가 된 것이고, 산화수를 봤더니 그 산화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면 된다? 환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산화수를 찾아볼게요. 자, 이런 원소들은 전부 산화수가 뭘까요? 당연히 0입니다. 분자나 원소나 화합물은 0이죠. Cl2도 분자죠. 산화수는 0이죠. 자, NaCl이 됐습니다. 얘들은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가상의 전하량을 할 필요 없이 얘들은 그 자체가 산화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나트륨 뭐가 된 거예요? 플러스 1이 된 것이고 Cl은 마이너스 1이 된 것이죠. 자, 이게 뭐다? 이들의 산화수다. 찾았다. 그럼 나트륨이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네요. 1 증가했죠. 자 그럼 이건 산화환원,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라고? 산화. 나트륨은 산화된 거예요. 얼마나 쉬워? 자 염소는 어떻게 됐어요? 산화수 감소했잖아. 감소하면 뭐라고? 환원이라고. 그럼 Cl2는 뭐가 된 거예요? 환원이 된 거죠. 이렇게 산화수를 찾아두면은 우리가 산화환원이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화수를 찾는 방법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선생님 산화수만 알면은 저도 이제 산화환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산화수를 찾는 규칙을 한번 산화수만 찾아보자 이거죠. 산화수를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자 너무 쉽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책에는 요 산화수 쓰는 규칙이 여기 여러분들 책에 60 페이지에 쭉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음. 자 요걸 단순화시켜서 쉽게 외우도록 해 드릴게요. 첫 번째 1 번에서 4 번까지 써 있는데 요거 한 번에 묶으세요. 1 번에서 4 번까지 묶으면 돼요. 묶으면 뭐냐 이거는 그냥 분자나 화합물 이 전체는 산화수가 무조건 0 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H2, O2, F2, HG 전부 0 이라는 겁니다, 산화수가. 음. 그다음에 뭐 NaCl이잖아요. NaCl 이 전체 산화수는 얼마다? 전체는 0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a가 +1 이면 Cl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원자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SO4 2 예요. SO4 2면 SO4 2면 이 전체 SO4의 전체 산화수가 그냥 -2가 된다는 거예요. 전하량 따라간다는 겁니다. 화합물 그냥 0 이라는 거예요. 자 H2O 전체 산화수는 얼마다? 0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전체의 산화수 합은 뭐다? 0 이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온이면은 그 이온의 전하량이 되는 거죠. 방금 NaCl처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하면 됩니다. 산화수는 F, 플루오린은 무조건 -1 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플루오린은 무조건 -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플루오린은 전기음순도가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전기음순도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 가상의 전하량이 산화수이기 때문에 플루오린은 무조건 전자를 뺏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루오린은 무조건 -1 이에요. 자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서 전체 원자나 이런 분자들은 0 이고 플루오린은 -1 이고 수소는 +1 이고 산소는 -2 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일단. 수소는 +1 산소는 -1 물론 예외 있어요. 예외적인 건 좀 이따 할 거고. 자 요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원소나 분자들의 전체 산화수는 0 이다. 플루오린은 1 이다. 수소는 플루오린은 -1 이다. 수소는 +1 이다. 산소는 -2 다.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62 페이지에 2번 볼게요. 자 산화수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N2 1번 N2에서 N 있죠 N. 요 N의 산화수 얼마일까요? 자 분자잖아요. 산화수 얼마다? 0 입니다. 그 원소의 가상의 전하량만 써 주면 되는 거예요. 자 NF3에서 요 N은 얼마일까 산화수가.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NF3 전체의 산화수는 얼마야 돼요? 0 이죠. 분자니까. 그리고 플루오린의 산화수 얼마라고 했어요? 무조건 -1 이라 그랬죠. 그러면 NF3라는 건 뭐냐면요. N에 F가 3 개가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F가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라는 거예요, 산화수가. 그 얘기는 질소로부터 전자를 하나, 하나,
하나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전기음수가 크니까. 그럼 질소는 세 놈한테 하나씩 동전 100원씩 뺏겼으니까 300원 뺏긴 거잖아. 그럼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얘는 플러스 3이 된 거라고. 가상의 전하량이니까. 그럼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3번. N2O4에서 N은 산화수가 얼마일까? 자, 전체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분자니까 0이죠. 근데 H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는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플러스 1자리가 4개 있으니까 전체가 얘는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여기 N2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N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잘 이해 안 되시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N이 있고 여기 N이 있어요. 여기에 H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여기에 H가 있고 H가 있어요. 이게 N2H4잖아요. 그러면 질소가 전기음수도가 크니까 요 수소로부터 전자를 뺏어올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수소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산화수예요. 자, 4번 NO3 마이너스. 자,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NO3 마이너스 뚝 떼서 볼게요. NO3 마이너스. 자, NO3 전체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요 산소의 산화수는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기억하자 그랬죠?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질소하고 산소 3개하고 합쳐서 질소하고 산소 3개하고 합쳐서 즉 마이너스 6하고 합쳐서 전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질소의 전하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바로 이것이 질소의 산화수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5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CuSO4를 볼게요. 자, CuSO4에서 SO4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CU는 얼마예요? 2 플러스죠. 우리가 산화수 써줄 때는 플러스를 앞에 씁니다.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H2SO4도 마찬가지인데요. H2SO4 이 전체 산화수는 얼마예요? 0이죠. 거기서 H2SO4에서 요 SO4의 산화수가 얼마입니까? 2-죠. 왜냐면 H가 1 플러스니까. 그러면 SO4에서 얘들이 전체가 2-여야 하는데 산소는 전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황이 얼마야 돼요? 플러스 6이어야겠죠. 따라서 황은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자, 그럼 여기 5번 문제를 볼게요. 산화수를 가지고 산화인지 환원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산화수만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Fe2O3에서 이 Fe가 산화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으실까요?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짜리가 지금 3개 있죠, 3개. 그럼 산소 쪽에 붙어 있는 산화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 2개가 합쳐서 플러스 6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철의 산화수는 여기 철 하나는 얼마다? 플러스 3인 거죠. 자, 근데 여기 Fe2라는 금속이 됐네. 자, 원소죠? 산화수 얼마죠? 0이죠. 자, 3에서 지금 산화수가 플러스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증가, 감소, 감소했으면 뭐? 환원.
아, Fe2O3가 Fe가 된 거는 환원이구나. 자, 그 옆에 있는 탄소는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원소니까 0이에요. 자, CO2의 화합물에서 전체가 0이어야 하는데 산소는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2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됩니까? 그렇지. 플러스 4여야 되죠. 그럼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네요. 그럼 이건 산화환원? 산화구나.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산화와 환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산화된 물질을 쓰시오. 탄소입니다. 환원된 물질을 쓰시오. Fe2O3입니다. 산화제를 쓰시오. Fe2O3입니다. 환원제를 쓰시오. C입니다. 자, 밑에 해볼게요. 2번. 자, CuO에서 Cu하고 O의 산화수를 찾아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O의 산화수는 무조건 뭐다? 무조건 아니지만 대부분이에요. 마이너스 2다. 그럼 Cu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2가 얘의 산화수가 됩니다. 그러면 Cu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니까 산화수가 얼마죠? 0이죠. 자, 그러면 CuO는 플러스 2에서 0으로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했죠. 감소됐으니까 뭐야? 환원이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H2가 H2O가 됐어요. 자, H2는 분자죠. 산화수 얼마예요? 0이죠. H2O에서 화합물은 전체가 0인데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그런 게 2개. 그러니까 합쳐서 0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0에서 뭐가 된 거예요? 플러스 1이 된 거죠? 산화수 증가했네. 산화. 되십니까? 산화수만 찾을 수 있으면 산화 환원만 되시잖아요. 그죠? 네. 어때요? 재밌죠? 이제 이거 알면 재밌어요. 음. 음. 자, 다음 여기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건 좀 쉽다. 그쵸? 자, Fe가 Fe2 플러스가 됐네. 이건 산화수 너무 쉽죠? Fe 산화수 0이죠. 원소니까. Fe2 플러스는 전하량 그냥 따라가는 거죠. 얘는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플러스 2가 됐네. 산화환원. 산화수 증가했죠? 넌 산화됐어. 자, Cu2 플러스예요. 산화수 얼마? 플러스 2. Cu는 산화수 얼마? 0. 플러스 2에서 0으로 갔네. 감소했네. 환원되었다. 자, NaCl. 요거 4번, 5번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산화수는 가상의 전하량을 뜻하는 것이고 이 가상의 전하량을 정해주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 드디어 오늘의 꽃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의 꽃 바로 산화환원 반응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산화환원 반응식. 자,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이걸 정말 이해한 친구들은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산화, 환원, 반응식. 자, 우리 여러분들 H2 더하기 O2 이게 H2O가 되는 반응이다. 이 화학 반응식을 꾸며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화학의 기초에서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바로 뭘 맞추는 거죠? 개수를 맞추는 거죠, 개수. 개수는 왜 맞추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들의 종류의 수에 변화가 없이 이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개수라는 걸 맞췄었죠. 그럼 개수 맞추면 여기가 2대 1대 2가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C2 O4 2 마이너스와 MnO4 마이너스가 H 플러스와 반응을 해서 CO2와 Mn2 플러스와 H2O를 만든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 자, 이 반응을 한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방금 했던 요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는 방식을 통해서 계수를 맞추려고 하겠죠. 아,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중학생이라면 중학교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완성해 보라고 하세요. 이거 캡처해 가지고 완성해 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여기 탄소 두 개잖아요. 왼쪽에. 그럼 오른쪽에도 탄소가 두 개니까 이게 이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Mn은 하나고 여기 Mn 하나고요. 그러면 인제 수소하고 산소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여기 산소가 4 개, 여기 산소가 4 개, 8 개네요. 그러면 여기 산소가 4 개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4 개만 써 주면 8개 맞죠? 그다음에 여기 H가 8 개니까 여기다가 8 써 주면 끝. 완성. 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모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뭐만 고려했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 뭐만 고려했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원자 수만 고려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전자라는 거. 전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에 포함된 전자도 어디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계수를 다 맞췄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2죠. 전하량이 -2. 여기 -1이죠. 여기 1 플러스인데 그런 게 8 개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8이죠. 그럼 여기에 총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왼쪽에 총 전하량은 +5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5인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전하량이 0 이고 여기 +2잖아요. +2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전하량이 0 이니까 여기 전체 총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2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전하량이 지금 +5에서 +2로 갔다는 거예요. 응? 전자 색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 했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반쪽짜리 화학 반응식만 공부한 겁니다. 전자 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오늘 마지막 차시에 화학 반응식에서 전자를 고려했던 산화 환원 반응식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자수를 가지고 화학 반응식 맞추라는 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수만 맞추면 끝났어. 그래 놓고 "와 신난다." 이러고서는 막 "끝났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을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볼 때는 이제는 전자수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수까지. 사실 이 전자수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음. 그럼 전자수를 고려해서 우리는 어떻게 완성을 시켜야 하는가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 진정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했던 이 H2O2가 H2가 된 거는 왜 이게 됐느냐? 얘들은 지금 전자수를 다 맞춰서 나온 문제죠. H2의 전하량 0, 산소의 전하량 0, H2의 전하량 0이니까 이건 전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자수만 맞추면 맞았던 거지. 근데 아래쪽은 전자 개수를 안 맞춰주면 원자 개수만 맞춘다고 하면은 전자 개수가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이 반응식은 이렇게 꾸미면 안 된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식이라는 새로운 반응식 써준 건데 원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식을 가지고 새로운 화학 반응식인 것처럼 한 번 더 해준 이유는 너무 이 산화 환원 반응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써버릇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먼저 하고 와. 그다음에 니들이 화학에 관심이 생기면
전자수까지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화하는 방식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은 화학 반응식 이거 풀어봐 하면 절대 못 풀죠. 우리는 푸는 사람. 이제 선생과 같이 화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완벽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알고 싶죠?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C2O4 2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 H 플러스. 자, 얘들이 반응을 해서 CO2 Mn2 플러스 H2.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전자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화수를 먼저 찾습니다. 자, 산화수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산화수 찾는 방법이 안 되면 못해요. 자, C2O4에서 여기 전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인 거거든요. 전체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산화수가. 그러면 요 산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가 전체가 마이너스 8입니다. 요 탄소와 더해 가지고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플러스 6이다. 이해되실까요? 자, 필요 없는 거 나머지 지울게요. 자,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다. 보통 산소들은 변하지 않아요. 산소는 안 해도 되고 변한 것만 써줘 볼게요. 여기 망간 변합니다. 망간 해볼게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게 변하는지 쉽게 알아요. 산소하고 수소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안 변한다. 나머지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되는데 망간 해볼게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인데 산소가 4개예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마이너스 8이에요. 요 마이너스 8과 더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망간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7이 돼야 되겠죠. 망간이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탄소 여기 볼게요. 탄소. 탄소 산화수 얼마가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얘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망가니즈는 여기 2 플러스니까 전하량이 그대로 산화수가 되니까 플러스 2가 산화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산화수 찾았고요. 산화수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탄소는 지금 플러스 6에서 잠깐만요. 뭐야? 플러스 6이 아니지? 플러스 6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플러스 6인데 C2잖아. 그쵸? C2니까 얼마 얘가? 플러스 3이죠. 여기 C2잖아요. 예. 여러분은 아셨는데 제가 틀린 거죠? 네. 플러스 3이죠. 됐죠? 네. 그러면 탄소는 지금 3에서 4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지금 1이 증가한 거죠. 산화수가 1이 증가했죠. 망가니즈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얘는 이렇게 가면서 7에서 2가 됐으니까 5가 감소했네요. 전자수가 증가한 전자수하고 감소한 전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여기 탄소는 C2 두 개예요. 그러면 오른쪽도 요 C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1을 일단 써줘요. 그럼 1이 증가했는데 이런 게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2가 증가한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1이 증가한 게 두 개 있으니까 2가 증가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의 개수를 맞춰줘야 전자수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맞춰주면 돼요.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위에다가는 2를 곱하고 아래에다가는 5를 곱해주면은 증가하고 감소한 전자수가 맞는 거죠. 그래야 둘 다 10개의 전자가 왔다 갔다 한 거를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곱해준 값만큼을 개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요 MnO4 앞에다가 2를 써주는 거예요. 2 여기도 2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는 5를 더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5 여기는 2였는데 5를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걸 정리해서 써주게 되면 5개의 C2O4 2 마이너스가
두 개의 MnO4 마이너스와 H 플러스와 반응을 해서 10개의 CO2가 되고 두 개의 Mn2 플러스가 되고 H2O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뭘로 한 거냐면 산화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증가하고 감소한 전자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개수가 같아지도록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곱해주고 그 곱해준 걸 앞에 개수로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춰줄 건 마지막으로 수소와 산소의 개수 맞춰주면 되거든요. 산소를 보겠습니다. 산소 먼저 맞춥니다. 5, 4, 20, 2, 4, 8 28개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CO2에 20개가 산소가 있으니까 8개 산소가 더 필요하잖아, 오른쪽에. 그럼 여기 H2O에서 8을 해주게 되면 산소가 28개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소가 오른쪽에 8이 16, 16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H 플러스도 몇 개가 되면 돼요? 16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소와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난 겁니다. 자, 아까 했던 대로 전화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여기서 지금 전화량 보도록 할게요. 2 마이너스짜리가 5개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짜리가 2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짜리가 16개니까 플러스 16. 자, 총 전화량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4가 됐네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0, H2O도 0, MnO4 2 플러스는 2개 있으니까 이게 뭐야? 플러스 4야. 총 전화량 얼마야? 플러스 4야. 와우, 소름. 원자 개수 자연스럽게 맞추면서 전화량, 즉 전자의 개수까지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죠. 탄소 개수, 산소 개수, 망가니즈 개수, 수소 개수 다 해봐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뭐다? 바로 이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산화환원 반응식의 최종이고, 이 산화환원 반응식을 꾸밀 줄 알아야 우리가 완벽하게 에, 완벽하게 사실은 화학 반응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C2O42-가 MnO4- H 플러스와 반응을 해서 CO2가 되고 Mn2 플러스가 되고 H2O가 됐습니다. 자, 요 반응식에서 제일 먼저 뭘 해라? 산화수를 찾아라. 자, 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까? 합쳐서 전체가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산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런 게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탄소 쪽은 플러스 6이 돼야 되는데 그럼 탄소 하나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되는구나. 찾았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바로 요 탄소의 산화수, 요게 중요한 거였던 것이고, 자, 망가니즈 전체 산화수는 마이너스인데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이어야 하겠지. 따라서 망가니즈는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게 된 것이다. 찾았고요. 자, 오른쪽에 산화수 찾아보면 CO2에서 요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으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플러스 4가 되는구나. 찾았다. 그 다음에 요 망가니즈 산화수는 플러스 2다.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한 산화수를 맞춰보자. 요 탄소를 보니 플러스 3에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1이 증가하였구나. 그런데 탄소가 여기 2개였기 때문에 얘도 2개로 맞춰주면 곱하기 1을 해주면 얘는 2가 증가한 거와 마찬가지구나. 망가니즈를 보게 되면 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구나.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구나. 5가 감소했구나. 그러면 이 5가 감소한 것과 2가 증가한 것이 개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5가 감소한 것에다가는 2를 곱하고 2가 증가한 것에다가는 5를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5가 증가한 곳에다가 각각 5를 각각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5니까 여기는 10이 되는 것이고 망가니즈 앞에는 2를 써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와 수소의 수를 맞춰주면 끝나는데 왼쪽에 보게 되면 산소가 28개, 오른쪽에는 20개, 따라서 여기다가 8개의 물을 더해주고 그러면 수소가 16개로 바뀌게 되니까 요 16개를 앞에 여기 앞에 수소에다가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다. 마지막 검사는 전화량을 맞춰보면 되는데 왼쪽도 플러스 4, 오른쪽도 플러스 4 맞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끝났어요. 내용은 끝났고요. 이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식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 63페이지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7번 문제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 자,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여기에는 구리 2+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철을 넣었다. Fe 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넣었다는 거냐면 Fe 를 넣었다는 거예요. 자, 넣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철이 지금 이온으로 녹아 나오죠. 철이 이온으로 녹아 나왔어요. 2+ 녹아 나오면서 구리 2+는 지금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바뀌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리 2+는 뭘로 바뀌었어요? 구리로 바뀌었죠. 플러스 2의 산화수에서 0으로 감소했죠. 2가 감소했네. 산화수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아, 구리는 환원되었구나. 철은요. Fe2+가 됐으니까 2가 증가했죠. 얘는 뭐가 되었다? 산화가 되었구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여기 구리 2+는 수용액에서 있을 때는 2+로 있을 때는 푸른색을 띄어요. 그럼 구리 2+가 사라지니까 푸른색이 점차 옅어지겠죠. 자, 표면에 구리가 석출된다. 네, 구리가 달라붙는 거죠. 푸른색은 점차 연해지겠죠. 철이 잃고 산화됐다. 네, Fe가 Fe2+가 됐으니까 산화된 것이고요. 황산이온은 그냥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리 이온의 수가 일정하다? 아니죠. 구리 이온이 계속 감소하겠죠. 구리 금속으로 바뀌니까요. 자, 이렇게 산화환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산화환원이 우리 전기 에너지 핵심이에요. 우리 건전지 있죠? 건전지도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 전자 이동이 생기고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전자 이동이 생긴 걸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거 저기 수정한 거를 그때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여기 SN2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의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밑에 그림 나왔기 때문에. 자, 산화수 맞춰봅시다. 산화수를 써줬어요. 친절하게. 자, 그럼 산화수가 지금 얘는 2가 증가했죠. 아래쪽은요.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가 감소했죠. 그럼 2하고 5가 감소했으니까는 각각 얼마를 곱해줘야 값이 같아지냐? 얘는 5를 곱해주고 얘는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앞에다 개수를 써줘라. 여기가 5, 5, 여기 2, 2. 이것만 써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산소 개수 맞춰주는 건 여기는 아직 안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산소 개수까지 맞춰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산소가 4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 4개 만들어주고 그럼 수소가 8개가 되니까 여기가 8H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식 할수록 재밌지 않나요? 잘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별표 하나 쳐놓고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아연을 넣었을 때,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면은 금속이 수용액이면 이렇게 이온으로 있는 거예요. Cu2 플러스. 자, 아연은 ZN이에요. 자,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은 뭐냐면 Cu2 플러스가 누굴 만난 거예요? ZN을 만나 가지고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Cu가 금속으로 되었고 ZN이 다시 수용액으로 된 거거든요. 그럼 ZN은 뭐가 된 거냐면 2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구리는 지금 2 플러스에서 0이 된 거니까 전자를 얻은 거죠. 이게 뭐예요? 환원. ZN은 전자를 잃었잖아요. 뭐예요? 산화. 자, 근데 요걸 풀어서 써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요 ZN 아연 1몰이 반응했을 때 이동한 전자가 몇 몰이냐 이거거든요. 자, 몇 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반응을 풀었으면 뭔가요?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 몇 개 내놓는 거죠? 2개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놓은 전자를 구리 2 플러스가 먹어서 구리가 된 거잖아요. 자, 이동한 전자를 물어봤어요. 아연이 1개가 반응할 때 전자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럼 아연이 1몰이 나오면 전자는 몇 몰이 나오는 거예요? 2몰이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몰수를 물어봤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연 1몰이 반응하면 전자 몇 몰이 이동하냐? 2몰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1대 2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답지 뒤에 있으니까요. 산화환원 반응까지 해서 마지막 마무리 잘 했는데요.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 지금까지 공부했던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것까지는 자신 있었다면 사실은 요거 한번 친구들 중학생들 있으면 친구들한테 가서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맞춰 보라고 해 보세요. 내기 하세요, 내기. "야, 아이스크림 내기 하자. 화학 반응식 맞출 수 있니?"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어 뭐 쉽지. 도전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칠판에 쓰고. 그러면 분명히 개수만 맞추고 끝나요. 원자수 맞추고 끝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 앞에서 "원자만 맞추면 안 돼. 전자수까지 맞춰야 돼." 이러면서 멋있게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과 설명 못 해 주는 건 다릅니다. 예. 정말 꼭 한번 해 보기 바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아,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수학 문제도 풀고 과학 문제도 풀고 풀은 잘 풀어요. 답은 맞아. 그런데 "야, 누가 설명해 봐." 그랬을 때 설명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한테 자꾸 설명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지식이 점점 고도화되고 이게 정확화되면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평생 갑니다. 그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 장치로 돌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계속 책도 안 보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 복습을 하신 다음에 계약했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이 4 나온 방식 문제 내면서 점심시간에 "야 내기 하자. 아이스크림 내기 하자. 개수 맞추기 하자." 그럼 애들 맞추면 "야 전자수 딱 맞췄는데 야 전화량이 안 맞는데? 뭐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설명 한번 해 주란 말이야. 그럼 애들이 "와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지식도 늘고 뭐 일석십조예요 이거는 진짜. 네. 꼭 점심시간 이용해서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방학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에 남겨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통해서 자주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시 후 11시 30 분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질문방도 개설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